정보 디지털 정보위원회 우리 담당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다른 발언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 비교했을 때는 논의의 주제가 작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특히 제7조 관련 문제는 아주 여러 차례 국제인권기구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개폐 요구를 하는 지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통신 및 정보보호등상한 법률,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는 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말도 이상하죠.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 이게 무슨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이름이 박혀 있는 정보를 불법 정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가 되면, 그러니까 아주 청소년에게, 아동학대든 청소년에게 교육적 해악이 명확한 정보들 등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아까 우리 문병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도 됐는데, 그 연대사를 팩스로 받고 그걸 접속하는 것 자체를 방매통이니까, 지금의 방매통이죠. 윤석열 때는 방심위에서 그 접속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 근거조항이 이 근거조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법 자체도 되게 모호한데,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시정명령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법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때는 이걸 근거로 국정원이 방심위 요구를 해서 북 영상이나 이런 소개글이나 이런 것들을 쭉 국정원에서 넘겨주면 그거를 방심위가 받아서 다 접속 차단 조치를 한 그런 기제가 작동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이거 자체도 그냥 현실에서도 말이 안 되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AI 시대 때는 더 하다는 거죠. AI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챗GPT나 클로드 많이 쓰시는데, 클로드 오프스 5.8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2026년 1월까지, 그러니까 챗GPT 5.5 최신 버전 5.5는 작년 12월까지의 이른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지식을 학습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식 커브라고 버전마다 시기를 계속 앞당기면서 이제 버전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게 대부분 다 인터넷이나 이른바 데이터화 되어 있는 거를 학습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정통보호법 때문에 북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고, 연구자분들도 원본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유롭게 분석과 평가하는 데 제약이 크게 따르고, 더욱이 그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검색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 자료를 논의와 토론의 자료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논의와 디지털한 자료를 AI가 학습해가지고, 그게 우리 AI를 통해가지고 정보를 물어보고 습득하는, 확인하는 분들한테는 아예 학습 자료에서 빠져있게 되니까 그거 자체가 균형 잡히지 못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AI 나왔을 때 문제가 이제 흑인 비하든 이런, 그 다음에 여성 성차별은 이게 이제 아예 그거 자체가 학습이 돼가지고 잘못된 편향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의 이 규정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왜곡된 AI가 더 왜곡된 학습을 해서 국에 관한 정보가 더 왜곡되게 확산될 수 있는 또 기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헌법상 권리 측면에서는 알 권리, 정보적 접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알 권리 자체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고 이 알 권리는 뭐 현재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알 권리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약하는 데 심각한 법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바꾸는 게 어렵지 않지 않냐 지금.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이 직접 북한 관련 뭐 신문이나 이런 거 접속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방위통일에서 이제 그 방위통위원 구성이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본격화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이게 정책으로 바뀔 텐데 그 방위통일에서 내부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걸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제약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60쪽에 제가 고민해 본 거는 이 44조 7 제1항 8호 자체를 삭제하거나 축소해야 된다. 삭제하는 게 가장 좋겠죠. 국가보안법도 애매한데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무슨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에서 보면 북한 관련 정보는 다 이 정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해당 조항을 전부 삭제하거나 이게 가장 좋지만 삭제가 안 된다면 뭐 연락보도, 학술정보, 교육, 평화통일활동, 인권조사, 아카이브 쪽 AI 연구를 위한 수집 분석 등은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접속 차단 자체가 아시겠지만 지금은 방위통이 심의 이걸로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서 이적성이 있냐, 이적 퇴물이냐 아니냐는 사실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통위에서는 그냥 행정위원회에서 이건 불법 정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예 못 보는 거죠. 오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 여러 가지 정책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공개 토론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참고로 현에 그래서 작년 12월 작년 12월에 한민수 의원 대표 발의안에는 지금 이대로 두고 다만 해당 정보의 단순 접근 열람만 허용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 이렇게 단서를 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올라갔고요. 또 한 가지 이재명 의원이 올해 1월에 발의한 법은 그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그건 오케이라고 하더라도 가로치고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넣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발의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조속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게 너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는 게 너무 정근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급히 시작됐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정보통신망은 공문서가 아니라 공론장의 기반이어야 한다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정보의 차단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알 권리와 평화적 상상력을 또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조지훈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